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현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9월이고요. 또 우리 이제 9월 같이 토익 공부를 시작하니까 지금 예정물을 클릭해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월 달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을 거라고 또 믿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두근두근하면서 점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좀 찝찝해가지고 그래도 9월달에 시험을 더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오늘도 예정물에서 중요한 공부 방법들, 내가 고민했던 방법들, 그리고 또 문제 풀이 방법들을 배워가셔서 그걸 잘 이용하셔서 9월 열심히 한 달 더 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토익을 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물이요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예정물에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이제 이걸 먹고 또 브라우니도 있잖아요. 브라우니 물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배가 고프시더라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부 방법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공부 방법 질문하신 분은 ETS 해설 공개해라는 아이디의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어제 아야톡 384번, 385번 문제에서 어휘 문제를 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저희에서 꼭 한 문제씩 멘붕 상태를 가져오는 생소한 어휘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토익책을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토익 단어가 아닌데도 출제되는 단어인가요? 점점 어휘의 필요성을 느끼네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맞아요. 요즘에 안 그런 경우가 드물 정도로 꼭 매회 한 주 정도는 이런 단어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어려운 단어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토익책을 통째로 암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인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심지어 문장,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10년 넘게 토익 문제를 계속 풀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나 새로운 단어가 문장에 들어있지는 않나까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장에서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결론 딱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익 점수 목표가 몇 점이세요? 혹시 만점이세요? 아니, 만점이시라면 사실은 이 토익 단어가 아닌 그런 단어들을 다 공부를 해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토익 만점이 목표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900점을 넘기면 좋고 950점을 넘기면 더 좋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 정도 나오는, 정말 우리가 멘붕 상태에 빠뜨리는 이렇게 토익 단어가 아닌 것 같은 단어는 틀려도 전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토익 공부를 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올려야 할 점수도 많은데 할 건 아주 많은데 왜 적게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출제가 많이 되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내 점수를 확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서 파트 5에서 한 문제 정도, 특히나 마지막 번 있잖아요. 135번에서 140번 정도 출제되는 그 어려운 문제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토익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생소한 어휘이기 때문에 만약 그걸 정하기 위해서 모든 어휘를 다 외운다면 그 시간들과 아까운 시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그 문제는 포기하세요. 오히려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 대비 좀 효율을 높여서 많은 문제를 맞추는 것이 훨씬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도와줘요 재현쌤. 네, 저도 뽀빠이가 되어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현쌤, 8월 예상 강의 특강도 잘 봤습니다. 전 언제쯤 토익을 끝낼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인데요. 저는 LC는 300대 후반에서 400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 RC는 300대 중반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 5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RC 400을 훌쩍 넘길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상황이잖아요. 400점을 훌쩍 넘기는 것은.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애정을 처음 코너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학생분들의 질문이 거의 고민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맨날 듣는 문제가
표정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질문할 때 이 표정도 딱 떠오르는데 제가 300대 중반인데 어떻게 하면 400점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300대 초반인데 어떻게 하면 400대 초반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어쨌든 300대 중반에서 400대를 훌쩍 넘기는 방법을 질문할 때 저는 말 그대로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단순히 점수로 말할 것이 아니라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 점수를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신의 점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자신의 상태를 분석하지 않고 뭔가 그냥 이 공부 좀 하다 저 공부 좀 하다 토익 이런 문제 풀고 저런 문제 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점수가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트위터로도 근데 답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자신이 어디가 약한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어디가 약한지 제가 어떻게 따져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모의고사를 푸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 문제를 풀잖아요. 예상 문제 푼 거를 몇 개월치, 6개월치 정도를 채점을 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보세요. 어휘를 많이 틀리는지, 어휘 문제, 문법 문제, 파트 6 문제 세 가지로 나눠요. 뭐라고? 어휘 문제, 문법 문제, 파트 6 세 가지로 나눠서 어디가 약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휘를 특히 많이 들린다 그러면 어휘를 중점적으로 계속 이걸 봐야 되는 거고 문법이 약하면 문법 정리를 해주면서 문법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만약에 파트 5, 6는 거의 안 틀리는데 파트 7은 많이 틀리는데 그런데 파트 7은 언제가 되겠지 이러면서 파트 5, 6 잘하고 재밌으니까 파트 5, 6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이거를 푸는 것은 사실 점수가 안 오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점수대가 특히 300대 이상이신 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약점, 어휘냐, 문법이냐, 6냐, 7이냐를 파악해서 약한 부분에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석 6개월치 모아가지고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공부 방법 질문하신 분은 800이 필요해 님이십니다. 이번의 질문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막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날짜가 8월 16일인데 선생님 다음 달까지 간절하게 80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면 많이 틀려서 고민이에요.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문제를 풀어가면서 틀리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한마디로 기초를 단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8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이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나그네님께서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나그네님이 만약에 제 앞을 지나가신다면 어머나 나그네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봐요. 내가 지금 어떤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점수에서 이렇게 높아야 할 목표 점수가 있잖아요. 그럼 되게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그 공부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점수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밟을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시간은 되게 없고 이 점수는 필요한 상황이랑 되게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나그네님이 하신 조언이 뭐냐면 LC 점수 우선 LC 만점 받아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주 동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RC보다 리스닝이 점수가 더 안 짜요. 제가 이런 얘기 아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리스닝이 약한 상태에서 RC 점수를 100점을 확 올려서 800점 이상을 넘기기보다 리스닝을 먼저 공략을 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확 올리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900을 넘기려면은 LC, RC를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RC 부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800 중반이시라면 LC 먼저 공략해서 점수를 많이 따는 것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빠른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질문하신 분들 또 나머지 분들 마찬가지고요. 리스닝 먼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이제 어휘, 그 다음에 리스닝, 그 다음에 문법 유형 정리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제 유형 정리가 필요할까요? 기본 정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학생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둘 다 안 하면 결국 어딘가 부족해서 900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어주는, 실전 문제를 풀어주는, 예상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거 드리면서 문제풀이가 아니라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마지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톡 아야톡님께서 아야톡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야톡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는 아야톡을 좀 리스트화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이거 모아가지고 파트 5 문제 대비로 만들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야톡을 제가 트위터로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씩 보내드리는 아야톡 문제는 그냥 그날 기분이 좀 우울하면 우울한 문제, 기분이 좋으면 상당히 기분 좋은 문제, 쉬운 문제를 제가 올려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대비 문제로 이제 문제 영역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다 싶은 문제를 출제를 대비 문제에서 하지만, 그러나 아야톡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하고 싶은 것들, 특히 또 아야톡 문제를 내다 보면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서 뭐가 약한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거를 보충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대비 문제와 함께 보시면 정말 좋은 그런 운동할 때 단백질 그 강화제인가 무엇인가 먹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다. 하여간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트위터의 문제가 타임라인이 빨리 지나가면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전 문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제 블로그에 가시면 그냥 정재현 강사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아야톡 번호가 따로 있어서 예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것을 쭉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특히 시험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 있었지, 이거 틀렸었지 하고 정리하시는 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